일장 초면에 튀어나온 한마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장씨 집 앞에 서 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 장유민과 함께 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응접실은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장유민의 어머니 장명자 씨가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61세라고 하셨는데 전직 보험 설계사답게 옷차림부터 화장까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는 차가운 시선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앉아보세요. 짧고 건조한 인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장명자 씨는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그 시선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유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혼자 산다며? 장명자 씨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남자랑 자고 다녔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장명자 씨를 다시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악의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표면에 그것도 결혼 인사를 나온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씀 초면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장명자 씨는 오히려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가씨는 요즘 여자들하고 다르다고 자신 있어 보이네? 바로 그 순간 장유민이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히려 제 시선을 피하면서요. 제 속이 천천히 끓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결혼하러 온 자리라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웃으며 넘어가야 하는 거라고. 2장 소나기 쏟아지는 날의 결심.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젖은 우산을 현관에 툭 내려놨어요. 온몸이 차가운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우리 집이 오늘따라 을씨년스럽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버지는 치매 증상으로 조금씩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든데 오늘 같은 일까지 겪으니 정말 막막했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저 집에 시집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명자 씨 같은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면 제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대기업 회계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초면에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더 화가 났던 건 장유민의 태도였어요.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게 그런 말을 할 때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37세 성인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장유민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 기억나죠?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침묵한 당신도 마찬가지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 복잡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족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가족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과연 이 결혼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장명자 씨의 그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3장 낯선 번호, 다시 시작된 전투. 이틀 뒤 아침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나야, 장유민 엄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명자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민 끝에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형부인 강재윤 씨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하자 형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치, 너 혼자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같이 가자. 형부는 판사셨거든요. 평소에도 온화하시지만 정의감이 강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 든든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장명자 씨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편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자리는 화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를 무릎 꿇리려고 만든 자리구나 싶었습니다. 장명자 씨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말이 거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내 뒤에서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카페 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게 한계였거든요. 곧 형부도 도착하셨어요. 정장을 입고 오신 모습이 정말 든든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의 정중한 인사에도 장명자 씨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이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서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장, 덜 떨어진 아들, 덜 떨어진 어머니. 자리에 앉자마자 장명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과하러 나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건방지니?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과를 하러 왔다면서 말투부터가 공격적이었어요. 이게 어디가 사과인가요? 저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사과는 누가 하려고 하면 받는 겁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자 장명자 씨의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깟 사소한 일로 감정 상해서 파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사소한 일이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소한 일이라뇨? 어머니께서 제 존재를 모욕하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게 남자와 잤느냐고 물으신 게 사소한 일인가요? 그날 어머니 말씀 들었을 때부터 이미 이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명자 씨는 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유민 씨. 저는 장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모욕당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37세 성인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가 그런 취급받는 걸 보고도 침묵할 수 있나요? 장유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살면서 그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저희 쪽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가요? 장명자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5장 형부의 등장, 날선 한마디. 바로 그때 형부가 조용히 나서셨어요. 잠깐만요. 형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평소 법정에서 단련된 말솜씨가 느껴졌어요. 그쪽 집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형부가 장명자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 서윤이 앞에 다시 나타나지만 마세요. 장명자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형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장유민 씨보다 학벌도 집안도 사람 됨됨이도 훨씬 나아요. 저는 형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차하게 매달릴 집안이 아니에요. 카페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식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명자 씨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장유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형부가 장유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약혼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장유민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끝났네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일 이유도 없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장 씨 부부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6장 내려놓은 짐, 남은 평온.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치매가 진행되고 계시지만 아직 저를 알아보실 때가 있거든요. 서랍에서 아버지의 옛날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 서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계시던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저 잘했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라면 분명히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을 거예요. 평생 교육자로 사셨던 분이니까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알거든요. 파혼이라는 말이 처음엔 무겁게 느껴졌어요. 33살에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구원의 말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명자 씨 같은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면서 계속 그런 모욕을 참고 살아야 했겠죠. 그리고 장유민처럼 비겁한 남편과 함께요. 저는 앨범을 덮고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보니 장유민에게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읽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뭘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모욕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미련을 보이다니요. 저는 차분히 장유민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저를 지킬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창밖을 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맑아진 것 같았어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꿈도 있어요.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정말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여러분의 사연을 알려주세요.